광전 효과 우리 166쪽에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 그러면서 나오는 요쪽을 우선적으로 볼게요. 다른 것보다도 요거 이해하는 방식 어느 정도는 해야지. 우리 사실은 앞쪽에서 에너지의 양자화 그럴 때 진동수가 큰 빛, 작은 빛, 파장이 어때서 에너지 E1만큼 변할 때, E2만큼 변할 때 언제 더 긴 파장에 짧은 파장에 빛을 내보내고 또 흡수하느냐라고 그랬었는데 요거 관련해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 광전 효과 설명하는 걸로 같이 봅시다.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빛, 광자 뭐 이런 것과 전기적인 전자 간의 뭔가 어떤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해는 하면 되겠는데 그럴 때 등장하는 말로 일단은 빛, 광 합해서 광자라는 말이 등장을 할 거예요. 광자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자, 우리는 앞에서 빛이란 일종의 파동이다 라고 그랬어요. 전자기파. 그래서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 C는 그 빛의 진동수 F 곱하기 현재 파장에서 F 람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진동수가 굉장히 크고 파장은 상당히 짧은 빛, 감마선부터 시작해서 X선, 자외선, 가시광선들, 적외선, 마이크로파, 뭐 라디오파 등등등 전파, 특히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 초노주빨 그래가지고 여기 뭐 보라색, 뭐 중간에 초록색, 노란색 이런 데도 있고 빨간색, 레드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요 순서가 진동수가 이쪽이 큰 녀석, 파장은 짧은 거, 이쪽 끝에 있는 게 진동수는 작고 파장이 긴 빛들을 어느 정도 영역마다 끊어서 이름을 붙여놨다라고 했어요. 각각의 빛마다의 실생활에서의 용도, 뭐 항암 치료할 때 쓴다, 무슨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다, 자외선, 살균 소독을 한다지 위패 감식 내지는 비타민 D 합성할 때도 쓰인다 등등등 이런 용법들은 여러분들 표로 정리된 것들 나중에 시험 볼 때쯤 해가지고 외워주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아니 이렇게 진동수도 있고 파장도 있고 그러니까 주기도 또 얘기할 수 있고 진폭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날 빛, 전자기파 얘기를 쭉 파동적 입장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쭉 보다 보니까 진짜 빛이 이렇게 파동이기만 해? 아니지도 아닐 때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결과 빛은 입자다, 입자이기도 하다라는 주장이 또한 대두되기도 합니다. 물론 순서상으로는 입자다라고 얘기한 주장이 조금 더 먼저 있었다고도 그래요. 일단 옛날은 그냥 그렇고 빛이 입자다라고 주장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무려 뉴턴이에요. 그래가지고 뉴턴이 빛은 입자인데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빛은 입자다라고 다 알았어야 돼요. 17세기에는 뉴턴이 뭐라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였었습니다. 그 정도 권위를 가질 만도 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제 자꾸 혹시 빛 파동 아니에요? 파동 아니에요? 하는 말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회절도 일어나고 뭐 간섭도 일어나고 하는 거 보니까 빛이 파동 맞나 보다 하고 쭉 설명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다시 뉴턴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새로 빛은 입자다라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빛이 파동적 성질을 가진다라는 거는 더 이상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맞아요. 파동이 맞다. 회절이나 중첩, 간섭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파동이 맞기는 한데 입자임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증거들도 나타나더라 라고 하자. 그랬을 때 좀 그 결론에 대한 순서는 좀 달라지긴 했었어도 자, 입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자. 예를 들면 불을 켜면 형광등, 전구 이런 불을 켜면 여기서 빛이 나가는데 이게 전자기파가 방출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불을 켰을 때 어떤 빛을 방출시켰을 때 여기서는 빛 알갱이
조그만 구슬 같은 게 이렇게 톡톡톡톡톡 나가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광자, 빛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서의 광자라는 알갱이가 튀어나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빛을 구성하는 입자로서의 광자를 설정을 하자. 영어로는 포톤이라고 하죠. 포톤, 광자가 있다 쳤을 때 그런 광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 광자는 입자, 알갱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게 얼마나 작아? 얼마나 가벼워? 라는 걸 물어볼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광자는 일단 되게 작겠죠? 작은 입자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는 전자가 있어요. 전자의 부피의 몇 배? 광자의 부피는 정확하게 몇 배? 전자 부피의 광자는 몇 배? 몇 배? 몰라요? 0배예요. 부피가 아예 없어요. 전자 얘기를 하질 않아도 뭐에 대한 부피 몇 배? 0배요. 0배. 0배. 없다고. 이상하네. 가볍기로 유명한 전자에 대해서 광자의 질량은 몇 배? 몇 배? 일 것 같아요? 몇 배일 것 같아요? 자, 전자 질량의 광자 질량은 상대적으로 0배. 뭐다? 입자는 입자인데 알갱이는 알갱인데 부피가 없어요. 부피가 없으니까 당연히 모양도 없겠죠. 차지하는 부피가 없는데 뭔 모양이냐. 그런 것도 없고요. 한 알의 질량은 얼마? 질량 아예 0kg. 너무 작고 너무 가벼워서가 아니라 그냥 부피나 질량을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뭔가가 알갱이라고는 하는데 부피도 제로고 그냥 아예 없고 질량도 계산할 수 없다, 질량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있다고는 하는데 부피도 없고 질량도 없어. 그러면 이거는 없다라는 말에 다른 표현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부피도 질량도 정의할 수는 없지만 무려 한 알 한 알 한 알 셀 수도 있고 광자 몇 개니? 라는 걸 셀 수도 있고 광자 한 알이 가지는 에너지도 정의는 할 수 있다라 그래요. 굉장히 이상한 애입니다. 부피나 모양도 당연히 없고 질량도 없는 애인데 대신 이 한 덩어리의 에너지는 셀 수 있어. 아니 뭐 하나 둘 셋 셀 수는 있는데 부피는 없는 거라고 해야 돼. 이게 되게 모순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런 이상한 성질을 가지는 게 광자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자. 자, 그러면서 그 에너지 값은 도대체 그러면 얼마냐라고 하냐면 자, 먼저 광자는 전자는 우리 우주에 있는 전자들이 다 동등한 전자예요. 어디서 전자 하나 떼오고 두 개 떼와서 비교를 해봐도 질량도 똑같고 전하량 똑같고 뭐 성질이 완전히 같아요. 그런데 광자는 저기서 광자 하나를 가져오고 여기서 광자 하나를 가져왔을 때 얘들이 보니까 다를 수가 있어요. 한 알 한 알의 특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특성이라고 얘기할 거는 에너지뿐인데 물론 운동량도 있지만 에너지뿐인데 이게 광자 한 알 한 알이 서로 에너지가 다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광자 한 알에 포함된 에너지는 한 개당 몇 줄인가? 라는 걸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광자 한 알의 에너지는 하F다 라고 하자. 한 개당 몇 줄이냐? 하F 줄이요 라고 하자. 내가 하라고 읽었는데 이거 H라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H, 하는 플랑크 상수예요. 막스 플랑크 이름을 따서 H라고 쓰는데 이거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단위는 줄세크 단위로 쓸 건데 이런 그냥 숫자다 그러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34제곱을 쓸 거기 때문에 엄청 작은 숫자예요. 플랑크 상수인데 막스 플랑크 독일 사람이라서 요거 H 요거 쓴 거를 독일어로 아베체데 에프게 하라고 읽어서 하라고도 보통 읽습니다. 뭐 물리학과 수업 시간에나 이런 데서는 보통은 하라고 읽어요. 그냥 H라고 읽어도 돼요. 어쨌든 요 숫자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되게 작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엄청나게 작은 숫자 곱하기 진동수라고 해요. 뭐 어딘가에서
가시광선 빨간색이 나갈 때 어딘가에서 X선이 나갈 때 어딘가에선 자외선이 나갈 때 여기서는 한 알당 어떤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들이 튀어나가고 있냐라 그랬을 때 거기서 나가고 있는 쏘고 있는 그 빛의 진동수가 얼마냐라는 걸 여기다가 곱해서 여기다가 플랑크 상수 곱해서 한 알당의 에너지를 계산한다라고 하자. 예를 들면 어떤 빛이 나가고 있는데 그 빛의 진동수가 예를 들면 1테라헤르츠다 라고 하자. 1테라헤르츠? 테라가 얼마예요? 테라가 10에 몇 승 해야 돼? 헤르츠 단위로 바꾸면은 얼마 해야 돼요? 10에 9제곱 해야 됩니다. 10억 단위예요. 1조 단위예요. 메가가 100만, 기가가 10억, 테라가 1조 12제곱 단위로 나타나죠. 그래서 1 곱하기 10에 12제곱 헤르츠짜리 빛을 내가 쏘고 있다면은 그거 빛이 나갈 때 광자들이 나가고 있을 텐데 그 광자 한 알의 에너지는 얼마? 계산하면 되죠. 6.6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제곱 곱하기 1 곱하기 10에 12제곱 하면은 6.6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2줄이 한 개당 에너지인 광자들이 날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역시 한 알의 에너지는 되게 작죠. 이게 광자 한 알의 에너지 하F라고 쓰는 건데 그런데 또한 광자는 전자기파인 것도 맞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공 기준으로 C라는 속도, 빛의 속도 3억 미터 퍼 세크에 대해서 F 람다도 되니까 F는 람다분의 C, 한 알당 에너지는 하 곱하기 람다분의 C, 람다분의 하 C 줄이요 라고도 할 수 있겠다. 파장으로 빛의 속도 플랑크 상수를 또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광자 한 알당의 에너지들이에요. 자, 요게 일단 여러분들 이미 에너지 양자화 할 때 방출하는,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가 파장이 어땠냐라는 거 계산하던 근거이기도 한데 이렇다라고 하자. 자, 이때 광전효과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그러한 광자가 날아올 텐데 광자 그러면서 부피도 없고 질량도 없지만 한 알당 에너지는 얼마씩 포함하고 있는 광자들이 이렇게 날아올 텐데 그것들이 전자와 부딪힐 거예요. 전자, 에너지가 제로 상태인 전자와 부딪힌다라고 하자. 그럴 때 광전효과 실험을 할 조건에서의 전자는 누굴 쓸 거냐면 금속 내에 들어있을 자유전자를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금속판이 있어요. 자, 금속에는 자유전자들이 막 있을 텐데 자유전자 얘네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금속 원자 각각에 대해서 분리가 상당히 용이하게 되는 애들이라서 여기다가 전기장만 걸어주면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가고 쏠려오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 애들인데 이것들의 광자가 충돌을 할 거예요. 자, 전자가 있는데 광자가 날아와서 충돌을 한다. 이게 광자가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전자에 충돌을 한다라는 것은 내 에너지를 너한테 모두 전달해 줄게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판에 있던 에너지가 0이었었던 전자의 광자가 한 알당 하F 에너지를 가지고 오면 이게 가지고 온 에너지가 전자의 원래 0이었었으니까 그대로 운동 에너지가 돼서 전자는 분명히 질량이 있습니다. 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정도 되는 질량이 있으니까 적당한 속도로 변환돼서 전자가 이런 속도로 날아갈 거예요. 전자가 날아간다. 광자의 에너지를 흡수한 전자다라고 해서 광자와 결합한 전자, 광전자가 날아갈 거다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야, 광자 있고 전자 있고 광전자는 또 새로운 거냐 라기보다는 전자가 광자 에너지를 흡수한 상태, 결합한 상태 이걸 광전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광전자가 이런 속도로 날아갈 거다라고 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금속판에 있던 자유전자에 X선을 쬐었더니 튀어나갈 전자와 광전자와
적외선을 쬐었더니 튀어나갈 전자 중에서는 누가 더 빠르게 튀어나가겠어요? X선, 적외선? X선을 쬐었을 때 더 빠르게 튀어나가겠죠? 그죠? X선, 적외선 둘 중에 진동수가 X선이 더 크고 파장은 짧고, 광자 한 알당 에너지는 진동수 곱하기 플랑크 상수 하는데 X선 한 알의 에너지가 더 크고, 그런 X선이 또는 적외선이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운동 에너지화 시켜서 전자를 쏠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큰, 진동수가 더 큰 X선에 맞은 전자가 더 빠르게 튀어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막연히 더 큰 진동수를 얻어맞은 그 광자를 흡수한 전자가 광전자가 더 빠르게 전파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는 전제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러한 광자와 전자의 충돌 또는 에너지 전달은 광자와 전자의 개수비로서 1대1로만 반응할 거다라고 하는 전제가 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X선이 굉장히 에너지가 한 알당 커서 전자들한테 에너지를 부분 나눠주면 각자의 속도는 느리게 빠져나갈 수도 있죠. 또는 적외선이 에너지가 한 알씩은 작은데 얘네들이 야, 3명 모여! 쟤한테 한꺼번에 전달! 그래서 에너지를 하나한테 집중하면 얘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광자 한 알당 전자 하나씩만 1대1로 에너지를 완전히 하나한테 몰아서 전달, 나눠주지 않음.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건 내 거, 그럼 너는 저리 가 하면서 에너지를 서로 다른 애한테 전달한다 그러면 이제 논란의 여지 없이 광자 한 알당 전자 하나를 에너지를 고스란히 전달시키니까 X선 맞은 광전자가 적외선 맞은 광전자보다 더 빠르긴 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첫 번째 요거 1대1로 개수비 반응 요거 중요했고요. 그런데 요렇게 해서 적당한 속도가 된 전자는 금속판에서 분리되면서 이렇게 날아가요. 이게 날아가는데 이게 전자가 원래 그래도 금속판 예를 들어서 금속판이라 치고 여기 전자 있을 때 이거 전자 이렇게 하면 전자 막 수수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 뭐 전자가 금속판에 어느 정도 부착이 돼 있었던 상태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만 해도 우수수 전자 떨어지는 거 아니었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비율을 이렇게 합시다. 자유전자라고 하더라도 금속판에 어느 정도의 접착은 이루어져 있었다. 그렇다면 광자 맞고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할 때 여기 이 끈적끈적한 접착 상태에서 좀 뗀 다음에 튕겨줘야 되겠다는 얘기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하자. 일단 여기에서 소위 전자를 금속판에서 떼어내는 작용이 일단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에너지를 가지고 얘를 이제 충분한 속도로 날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금속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 에너지 값을 일함수라고 부릅니다. 일함수 W 줄, 단위는 줄이라고 해도 되는데 줄 퍼 개라고 해야죠. 전자 하나를 떼내는데 필요할 에너지라고 해서 그래서 일함수 W 줄만큼 광자 에너지가 이만큼 왔을 때 요만큼 W 줄만큼 에너지는 전자 떼내는 데 쓰고 나머지 에너지를 실제로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서 날아가는데 사용을 한다. 그래서 하이프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가 날아왔을 때 W만큼은 공제하고 기본적으로 빼고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 에너지를 전자가 운동 에너지로 해서 적절한 속도로 가지고 날아가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광전 효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식이다라고 하겠고요. 하이프 마이너스 W는 2분의 mv 제곱인데 이 일함수 값은
어떨 때 크고 어떨 때 작겠느냐. 자, 생각을 해보면 전자가 특정 금속판에서 접착 또는 부착이 떨어지는데 필요한 에너지니까 이 금속판이 얼마나 말하자면 끈끈한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지가 달라지겠네. 금속의 성질 자체이기 때문에 이람수 값은 날아온 빛의 에너지, 뭐 전자가 나중에 날아갈 속도 이런 것과 무관하게 얼마나 많이 오냐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이람수 값은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철의 이람수, 니켈의 이람수, 금, 은, 구리의 이람수 같은 것들이 서로 다 다르다라고 하자. 그러면 하나를 떼어내는 데의 에너지는 그 금속의 종류만 똑같으면 같다라고 합시다. 물론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미세한 차이들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금속을 이람수 W자를 하나를 준비를 해놓고 이람수 W인 금속을 준비를 해놓고 빛을 쬐어서 F자리 진동수를 가진 빛을 쬐어서 이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날아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이람수인 금속에다가 이람수 값이 똑같을 금속에다가 빛을 쬐는데 진동수가 좀 작은 거 에너지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빛을 쬐. 그러면은 요만큼 이람수 다 쓰고 나면은 요만큼 에너지 가지고 전자가 날아가야 되겠네. 느린 속도로 날아가겠네. 이람수가 이런 금속에다가 빛의 진동수 그래서 한 알당의 에너지가 요런 애를 가지고 비춰봤어. 그러면은 거의 에너지를 안 가지는 전자가 느릿느릿하게 날아가겠네. 자, 금속의 이람수가 이런 데에 있을 자유전자에다가 진동수가 상당히 작아서 한 알당 에너지가 요거밖에 안 되는 진동수가 이런 그래서 에너지가 이런 광자를 쬐어주면은 여기서는 전자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간다고. 뭐 광자가 이런 애가 둘이 모여서 야 요만큼은 이람수로 쓰고 이만큼을 네가 가지고 날아가라 할 수도 있지만 1대1로 반응한다며. 그러니까 이런 거 둘이 합치자 해서 광전자 방출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금속이 이런 에너지를 흡수를 안 해요. 그거 흡수해서 전자 야 그거 안 돼. 넌 그냥 가라. 그러면서 그냥 얘는 전자 방출하는데 안 써먹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내보낸다. 그래서 금속의 이람수가 W일 때 야 최소한 이런 진동수의 빛은 와야 그래도 내가 전자를 하나라도 방출하지 하는 최소 진동수의 빛 조건이 있어요. 빛의 최소 진동수 조건. 그게 얼마겠니 하면은 여기서 이거 뺐을 때 이게 0보다는 커야지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진동수 조건은 F값이 최소한 플랑크 상수분의 그 금속 이람수보단 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요런 진동수 값을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라고 불러요. 자,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는 무엇의 성질이에요? 광전효과 실험을 할 때 사용할 빛의 성질, 금속의 성질, 튀어나가는 광전자의 성질, 자유전자의 성질 뭐예요?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값은 요거에서 결정되겠죠? 뭐 금속 자체의 성질이다 라고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런 진동수 이상인 것만 오세요. 에너지 이만큼 이상한 것만 오세요. 그랬더니 에너지? 내가 얼마지? 아니 그러면은 진동수가 이런 것 이상으로만 오세요 하니까 진동수 이런 걸로 빛을 쏘라고 알았어요 하는 거. 그 커트라인을 진동수적 측면에서 얘기한 것 뿐이지 진동수라고 하지만 이 문턱 진동수 값은 금속 자체 종류에 따른 성질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광전효과 실험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볼 식이 요만큼까지 일단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 교재에서 보면은
하F-W는 2분의 1 mv제곱. 이게 광전효과식의 일부분이고 뒤에 조금 더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금속판에 광자가 도달하면 광자는 한 개당 전자 한 개씩 방출한다. 1대1 반응 개수비 얘기했고요. 광자 한 개는 하F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금속판에 도달하고 난 후 자유전자와 충돌하여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전달한 에너지 중에 W줄만큼은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전자를 부착 상태를 떼내는 데 사용된다. 나머지 하F-W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서 광전자는 날아간다 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에너지 측면에서 광전 효과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넘어갈 때 우리는 빛의 종류나 가시광선에 대해서는 종류나 색상, 색깔을 구분할 수도 있는데 또한 다르게 강한 X선, 강한 자외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밝은 빨간색, 강한 빨간색, 흐린 빨간색, 흐릿한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밝기와 다른 말로 색이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잘 안 보이니까 밝은 빨간색이 있고 선명한 빨간색이 있고 어둑어둑한 빨간색이라서 저게 검은색인지 빨간색 만나도 잘 구분 안 되는 그런 빨간색, 초록색들, 밝은 파란색, 어두운 파란색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먼저 그런 색상이나 종류는 무엇이 달라지면 해당하는 그 가시광선 내지는 빛의 종류가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진다 그래요? 해당하는 게 진동수나 또는 파장이 달라지면 진동수가 더 큰지 파장이 짧은지 작고 큰지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는 거는 파동적 설명이고 그렇다면 입자적 설명에서는 진동수나 파장이 달라지면 해당 광자 한 알당 에너지가 크다 작다를 가지고 이게 이런 색깔의 또는 이런 종류의 전자기파가 오고 있구나 라는 걸 구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밝기는 뭘 보아야 되겠다? 밝기는 이게 밝은 빨간색이야 노란색이야 초록색이야 어두운 빨간색 노란색이야 이런 건 뭐에서 결정이 된다? 먼저 파동적 설명에서는 밝다 또는 그 세기가 세다 라고 할 때에는 해당 전자기파로서는 진폭이 크면 됩니다. 진폭이 크면 세기가 세다 또는 느끼기에 밝다라고 느껴요. 이건 전자기파적 설명이고 광자라 치면은 광자들이 오긴 오는데 어떻게 오면 세기가 세다라고 한다. 광자로서는 개수가 많으면 돼요. 개수가 많다보단 조금 더 맞는 표현이 밀도가 높으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진동수의 빛이라고 하더라도 단색광 빨간색 빡 쐈을 때 빨간색에 해당하는 광자 한 알당 에너지가 요쯤 된 애들 통통통통 튀어나가는데 그게 퉁퉁퉁퉁 튀어나갈 때하고 광자를 우수수수 쏘고 있을 때 두두두 쏘고 있을 때 그런 광자를 쏘는 개수, 초당 발사 개수, 밀도가 더 세게 방출할수록 우리는 그걸 딱 보면 눈부셔 밝아 빨리 그거 치워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파동적 설명이나 광자 입자적 설명이나 어쨌든 우리가 인식하는 상황은 다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파동적으로는 진폭이 클 때 진동수 파장은 그 색깔 그런 종류의 빛 자외선, X선, 감마선, 빨간 가시광선 과 무관하게 해당하는 것의 진폭으로서 A값으로서 밝기가 세다, 약하다가 결정이 되고 입자적 광자로서의 설명은 그 개수가 또는 밀도가 많이 가고 있을 때 그럴 때 광자가 더 많이 갈 때가 강한 빛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명이 가능하네요. 어떤 금속판에 내가 F1 진동수의 빛을 쬐었더니
광전자가 이렇게 튀어나가는데 F2Hz짜리 빛을 쬐었을 때 광전자가 V1 속도, V2 속도로 각각 가는데 V1이 더 빨랐었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F1, F2 누가 더 큰 거야? F1, F2, F1 발생했더니 광전자가 V1 속도로 빠르게 F2 쬐었더니 그거 맞은 전자는 F2 속도 더 느리게 라고 친다면 어떤 빛이 더 진동수가 컸던 거야? F1이 더 컸던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F1, F2 어떤 빛이 더 강한 빛이었던 거야?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그걸 알려면 뭘 조사해야 돼? 아까 전에 F1 비칠 때 야 이런 속도로 튀어나가던 광자들이 예를 들면 1초 동안 야 광전자 몇 개 나왔냐? 하나 둘 셋 넷 다 모아. 개수 N1개 1초 동안 요거 조사하고 F2 진동수짜리로 비췄을 때 이 금속판 전역에서 V2라는 속도로 통통통통통통 튀어나가는 것들 1초 동안 야 다 잡어. 그래서 다 모아. 그랬을 때 이게 몇 개인지 봤을 때 1초당 N2개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더 많은 개수가 단위 시간 동안에 나갔는지 튀어나갔는지 전자 개수를 보면 자 광자와 전자는 1대1로 반응해서 튀어나간다. 내가 조사한 건 광자의 개수, 전자의 개수지만 그래 그 얘기는 들어온 광자의 개수가 N1개, N2개, 초당 N1개, N2개였다 볼 수 있고 빛의 세기, 눈부신 정도, 밝기는 광자가 얼마나 밀도 크게 초당 많은 양이 들어왔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튀어나간 전자의 개수 단위 시간당 요거 구분해 보면은 N2가 더 컸다라 그러면 한 알당의 에너지는 진동수가 더 큰 F1 광자 쬐 때가 더 큰 에너지를 한 알당 퉁퉁퉁 가지고 오지만 개수로서는 요걸로 바꿔서 했을 때가 더 많이 검출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밝기로서는 더 밝은, 센, 강한 빛을 쬐는 경우구나 라고 설명을 또 할 수가 있다. 라는 것도 결국엔 다 광자와 전자는 1대1로만 충돌 에너지 흡수 반응한다 라는 것에서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그래프 해석을 한다든지 상황별로 이럴 때 저럴 때 구분해서 얘기해봐라 하는 것들도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모두 얘기하는 건 조금 힘들겠고요. 광자라는 측면에서 진동수, 파장, 개수 측면에서 플랑크 상수를 이렇게 활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에너지와 양자화 부분에서 좀 빠르게 넘어갔는데 그거 관련해서 추가 설명 겸 광전효과라는 개념에 대해서 잡느라고 이쪽 설명 조금 더 해봤습니다.